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인물, 바로 한반도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이야기입니다. 선덕여왕 하면 아마 여러분도 당태종이 보낸 모란꽃 그림에서 나비가 없는 걸 보고 아, 이 꽃은 향기가 없구나 하고 알아챈 그 이야기는 아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선덕여왕이 어떤 통치자였는지, 왜 신라 통일의 열쇠를 쥔 인물이었는지는 잘 모르시죠?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상해보세요. 1400여 년 전, 철저히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때의 여자가 왕이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당시 신라에는 성골이라는 최고 신분만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성골이 되려면 부모 양쪽이 모두 성골이어야 했어요. 마치 요즘으로 치면 양쪽 집안이 모두 최고 명문가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성골 남성들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7세기가 되자 성골은 진평왕의 딸 덕만공주와 조카딸 승만공주 딱 2명뿐이었습니다. 이때 화백회의라는 귀족회의에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쩌지? 성골 남자는 없고 당연히 다음 계급인 진골 남성 중에서 왕을 뽑을 거라 생각했겠죠? 김용춘이라는 유력한 후보도 있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귀족들만으로 이루어진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덕만공주를 선덕여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덕만공주에게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카리스마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선덕여왕이 보여준 카리스마와 놀라운 리더십을 보시죠. 첫 번째는 인재 등용입니다. 선덕여왕은 자신을 둘러싼 남성들을 카리스마로 단단히 움켜잡았어요. 특히 2명의 인물이 유명하죠. 김춘추부터 보시면 이 사람은 원래 선덕여왕의 라이벌이었어요. 김용춘의 아들이니까 왕위를 놓고 경쟁할 뻔한 사이였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험한 라이벌은 멀리 보내거나 견제하시겠죠? 그런데 선덕여왕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김춘추를 가장 가까이 두고 외교 전반을 맡겼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판단인지 아세요? 적을 최고의 아군으로 만든 거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춘추는 선덕여왕 재위 내내 단 한 번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가장 충실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유신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요. 김유신은 원래 가야국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신라가 가야를 멸망시키자 신라로 와서 진골 신분을 받았죠. 하지만 신라 토박이 귀족들 눈에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다른 나라 출신이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되는 격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받기 쉽죠. 그런데 선덕여왕은 이 김유신에게 군사권 전체를 맡겼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유신은 신라 통일의 최고 영웅이 되었죠. 이렇게 선덕여왕은 라이벌도 이방인도 모두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리더십으로 신라는 문화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웅대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국외 정세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삼국 중 가장 약했던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선덕여왕이 펼친 외교 전략이 정말 뛰어났어요. 김춘추를 일본과 당나라로 보내서 동맹을 맺은 거죠.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할 수 있는 외교적 방어선을 만든 겁니다. 이 똑똑한 외교 덕분에 신라는 나중에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덕여왕의 삶에는 슬픈 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두지 않았어요.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여왕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는데 선덕여왕을 짝사랑하는 지기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여왕은 그를 깨우지 않고 자신의 팔찌를 그의 가슴에 올려두고 갔어요. 나중에 깬 지기는 너무 감격해서 상사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선덕여왕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만백성의 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기면
국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의 사랑보다는 나라 전체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것도 그녀만의 카리스마였던 거죠. 1400년 전 한 여성이 보여준 리더십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울 점들이 참 많지 않나요? 포용력으로 적을 동지로 만들고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여러분, 선덕여왕은 단순히 한반도 최초의 여왕이 아닙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진정한 리더였어요. 개인의 고독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의 안정을 위해 헌신한 정치가였죠. 무엇보다 그녀는 단순히 시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 혁신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선덕여왕 시대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회사에서든 정치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갈등과 경쟁이 끊이지 않죠? 선덕여왕이 라이벌 김춘추를 품은 것처럼 우리도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김유신을 능력으로 판단한 것처럼 우리도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과 인품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하죠. 지금까지 선덕여왕이 보여준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나 회사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때로는 개인적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1400년 전 한 여성이 보여준 포용과 희생, 그리고 혁신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꽃피운다면 분명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선덕여왕이 신라 통일의 기초를 다진 것처럼 우리도 함께 더 통합된 사회,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